안녕하세요. 배시시의 서재입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채널명이 바뀌어서 좀 낯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책 이야기, 인생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배시시의 서재라는 이름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1년 반 정도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기다려주신 분들, 새롭게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려요. 새로운 이름으로 문을 여는 첫 번째 책으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준비했는데요. 솔직히 책이 좀 어렵고 문체가 불친절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3번의 도전 만에 완독을 했네요. 이 어렵고 딱딱한 책을 첫 책으로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사랑해보고 또 쓸쓸하게 실패해보면서 절실히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였습니다.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산전수전 다 겪었어도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기술이었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대부분 사랑이 운명처럼 찾아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프롬은 피아노나 수영처럼 사랑은 배워야 하는 기술이라고 말해요. 우리들은 나에게 딱 맞는 사람만 만나면 혹은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프롬은 사랑을 못하는 건 상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할 줄 몰라서라고 뼈를 때립니다. 프롬은 또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하고 있는 지속적 상태, 사랑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혼동한다고 말하죠. 이렇듯 우리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사랑의 잘못된 지식을 갖고서 임한다면 결코 사랑의 완성에 이룰 수 없겠죠. 그렇다면 프롬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무엇이고 그 사랑의 기술을 익히려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랑,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한 해답. 우리는 왜 그토록 외롭고 또 끊임없이 누군가를 갈구할까요? 프롬은 그 이유를 분리감이라는 단어로 설명해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스스로 생각하는 의식이 있죠.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내가 이 넓은 세상에 혼자 떨어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프롬은 이 근본적인 외로움이 인간으로 태어난 실존적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견디기 힘든 외로움을 잊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쓴다는 것이지요. 술, 유흥, 감각적인 자극에 몰두해서 잠시 잊어보려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남들과 똑같이 살면 안전하겠지 싶어서 집단 속에 나를 묻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프롬은 단언합니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인간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고요. 단 성숙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프롬이 말하는 성숙한 사랑은 나라는 사람의 주체성과 개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타인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면 상대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거나 반대로 상대에게 완전히 나를 맞춰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곤 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워서 서로를 소유하려는 이기적인 결합일 뿐이라고 꼬집습니다. 또한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지요. 또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을 완성시키는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보호입니다. 사랑의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자식에 대한 모성애에서 가장 명백히 나타나죠.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입니다. 우리가 화초에 물을 주지 않으면서 나 이 꽃 정말 사랑해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순간에 빛나는지 계속 살피고 보살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는 책임입니다. 책임이라고 하면 왠지 무겁고 부담스러운 짐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영어 단어의 책임의 진짜 뜻을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응답과 능력이 합쳐진 말이에요. 즉, 누군가 나에게 외로움이나 아픔의 신호를 보낼 때 짐스럽게 여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응답해주는 능력입니다. 상대가 힘들어할 때 모른 척 지나치지 않고 내가 곁에 있어 줄게 하고 손을 내미는 능동적인 태도인 셈이지요.
셋째는 존중과 이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존중이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방식대로 상대를 바꾸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래.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내 틀과 욕심의 상대를 구겨 넣으려고 하죠. 하지만 프롬은 잘라 말합니다. 상대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지배일 뿐이라고요. 그 사람이 나와 다른 독립된 존재임을 이해하고 그 사람 자체로 바로 서 있을 수 있게 지켜봐 주는 것. 그게 진짜 존중이지요. 째는 지식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학벌이나 정보가 아니라 상대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진짜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깊은 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겉으로는 버럭 화를 내거나 뚱해 있어도 저 사람은 지금 화난 게 아니라 상처받고 불안해서 저러는구나 하고 그 사람의 외로움과 진심을 알아채는 통찰력이죠. 겉껍데기가 아닌 그 사람의 깊은 속사정을 지식과 이해로 바라볼 때 비로소 오해 없는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겉모습 너머의 진실을 아는 깊은 눈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요.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기술을 간단히 4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사랑 참 쉽지 않죠? 사랑의 기술에서 말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조건 없이 내어주는 그 고귀한 일은 역설적이게도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내 잔이 비어 있으면 남에게 나누어 줄 물이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밖으로 넘쳐 흘러 타인에게 닿는 따스한 온기만이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50대의 삶을 지나며 그리고 몇 번의 아픈 실패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 당연한 진리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배시시의 서재 첫 영상으로 이 어렵고 복잡한 책을 꺼낸 건 어쩌면 저 자신에게 그리고 외로운 밤을 지나고 계실 여러분에게 이 따뜻한 말을 전하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잔은 얼마나 채워져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애쓰며 상처받기보다 오늘 하루는 나 자신을 먼저 깊이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건 어떨까요? 남의 시선과 평가에 나를 맞추느라 고생했던 나 자신에게 오늘 밤엔 참 고생했어, 사랑해 라고 한마디 건네보세요.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시시의 서재는 더 깊고 따뜻한 책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